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내년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MBC와 KBS, G1 방송이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춘천 을과 원주 갑선거구를 제외한 6개 선거구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8개 선거구 모두 부동층이 꽤 높습니다. 각 선거구별로 도민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허주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선거구입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8%, 노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11%, 김혜란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9%, 강대규 국민의힘 중앙당 인권위원 7%, 박영춘 전 SK 수백수추구협의회 부사장 2%입니다. 허 의원이 노 의원보다 27%포인트 높아 두 현직 국회의원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선거구에선 한기호 국회의원 26%,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19%로 7%포인트 차이 오차 범위 아닙니다. 이어 전성 변호사 9%, 허인구 전 G1 방송 대표이사 6%, 이민찬 국민의힘 상금 부대변인 5%, 유정배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 2%입니다. 원주 갑에선 원창목 전 원주시장이 26%, 박정아 국회의원이 22%로 오차 범위한 격차를 기록했고, 이어 여준성 전 대통령 비서관 14% 순입니다. 원주을 후보 중에서는 송기현 국회의원이 36%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어 김기용 강원도의회 부의장 5%, 김한섭 기획재정부 2차관 5%, 안재윤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위원 4%, 권희중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4%, 최재민 강원도의원 3%입니다. 강릉 선거구는 권성동 국회의원이 34%로 우세했고 김중남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탄소중립특별위원장 9%, 배선식 전 더불어민주당 강릉시 지역위원장과 이영랑 한국이미지 리더십센터 대표 각각 4%, 임명희 사회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중앙대변인 2%, 장지창 진보당 강릉시 지역위원장 1%입니다.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에선 유상범 국회의원 41%, 허필용 전 홍천군수 23%로 18%포인트 격차입니다.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는 이양수 국회의원 36%, 박상진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20%,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 1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 삼척 태백 정선 선거구는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 45%, 더불어민주당 한우현 지역위원장 19%로 나왔습니다. 8개 선거구 가운데 춘천 을과 원주 갑을 제외한 6개 선거구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오차 범위 밖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8개 선거구 모두 적합 후보가 없다는 응답과 부동층 비율이 30% 이상이고 심지어 1위 후보보다 높은 곳도 있어 민심이 어디로 흐를지 안갯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강원도민들은 37%가 긍정평가, 56%가 부정평가를 내려 부정적인 시각이 19%포인트나 높게 나왔습니다. 내년 총선 때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4.6%, 국정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42.4%로 오차 범위 내 격차로 비슷했습니다. 강원도민들의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5.6%, 국민의힘 39.2%로 양당은 오차 범위를 벗어난 3.6%포인트 격차를 보였습니다. 여야 양당 지지도는 물론 국정 안정론과 정권 견제론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8개 선거구 모두 부동층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면서 강원도민들의 손끝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2023년도)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MBC 강원영동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역의 현안을 다시 살펴보는 송년 기획보도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지난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강원도청 제2청사인 글로벌 본부에 대해 점검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강원도 특별법 개정안 반영과 글로벌 본부가 추진할 대형 사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습니다.
628년간 써온 강원도란 이름 대신 강원특별자치도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지역 스스로 경쟁력 있는 산업을 정해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균형발전 전략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진정한 지방 시대를 도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두 차례 개정을 거쳐 84개의 특별법 조항을 갖추고 출범했는데 지금은 75개의 제3차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출범할 새 국회에서 처리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서 저희가 강원자치도에 1호 법안으로 개원하자마자 이제 발의를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7월엔 제2청사 글로벌 본부가 해양수산국, 관광국, 미래산업국의 3개국 287명 체제로 출범했습니다. 개청 이후 6개월간 글로벌 본부는 여러 가지 성과를 냈습니다. 여권 856건, 수산항만 관련 민원 70건 등 지금까지 1,1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특히 굵직굵직한 대형 사업들이 잇따라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이제 착공식도 하고 또 K연호 비전 선포식도 하고 또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그 예타 통과도 되고 여러 가지 사업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좀 사기가 조금 올라가 있는 것 같고요. 문제는 예산입니다. 글로벌 본부는 중앙정부의 긴축 정책 영향에 따라 예산이 감소할 걸로 판단하고 내실 있는 선택과 집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방 세수도 줄고 또 국고 보조금도 줄고 하다 보니까 사실 내년도 예산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줄은 예산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부서별로 지금 잘 계획을 수립해서 특히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에 강원도 글로벌 본부장의 직급을 부지사급으로 올리는 방안이 포함돼 있어 과연 내년에 이 내용이 특별법에 담길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역사적인 강원특별자치도와 글로벌 본부가 2024년에는 어떤 성과를 낼지 도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태백시가 10년 넘게 태백시 체육회에서 위탁 운영했던 국민체육센터를 올해부터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전환했는데 이 과정이 위법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태백시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며 체육시설 운영 방식을 결정할 때 전문성과 관련 법령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백시 체육회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 초까지 10년 넘게 국민체육센터를 위탁 운영했습니다. 올해 초 태백시 민간위탁심사위원회가 체육회의 위탁 운영이 부적합하다고 결정했고 태백시는 직영체제가 효율적이고 경쟁력이 있다며 4월부터 직접 운영을 맡았습니다. 당시 심사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직영이라는 이야기가 위원장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왔고 저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했고 보통은 이런 경우는 단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계속 처리가 됐고 수의계약이 직영보다 보조금이나 이런 돈이 덜 들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가는 건데 태백시 체육회는 위탁 부적합 결정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태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위탁기간 종료 통보 처분을 취소한다며 체육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체육회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방법과 기간 등을 안내하지 않아 태백시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했고 위탁 또는 직영 여부를 결정하면서 체육회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지 않는 등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자체는 지방체육회가 기능을 다하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으며 주민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해 설치된 체육시설 운영 방식을 결정할 때 전문성과 관련 법령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체육회가 지역체육진흥이라는 목적 사업으로 태백시를 지원하는 공익적 측면이 있다며 경제성이 우월하다는 이유로 직영 방식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태백시 체육회는
법원 판결에 따라 태백시가 국민체육센터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태백시 체육회가 해야 될 본연의 업무를 못하게 하면서 직권으로 남용했다는 게 판결문에 나왔다시피 지금이라도 빨리 우리 태백시 체육회한테 국민체육센터를 돌려줘서 시민들이 운동하고 보다 나은 좋은 환경에서 태백시는 항소하겠다고만 간단하게 밝혔습니다. 태백시는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내년에 출범하는 시설관리공단에 맡길 계획이어서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둘러싼 법적 싸움은 태백시 행정의 현 주소를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최근 봄철마다 동해안에서 국가적 재난 수준의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지만 진화 헬기 임차에 국비 지원은 전혀 없어 지자체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내년 봄철 대형 산불 대비를 위해 헬기 8대 임차 비용으로 79억 8천만 원을 편성하고 국비 지원을 요청해 산림청의 공감을 얻었지만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국비 지원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예산이 부족하고 산불 진화는 지자체 소관이라는 이유 등으로 국비 지원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지난 4월 강릉 산불 등 올해 재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2조 원 넘게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산불, 호우 등 재난으로 피해를 겪은 국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모두 4차례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해 2조 317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 전국적인 봄철 대형 산불로 684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강릉과 충남 홍성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고 총 808억 원 규모의 복구 계획을 수립해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장마철 집중호우와 제6호 태풍 카눈 피해 이재민에게는 1조 8,236억 원 규모의 복구 계획을 확정해 지원했습니다. 정성군이 가리왕산 케이블카에서 일출을 볼 수 있는 해맞이 운행을 연말 연시 동안 확대합니다. 정성군은 매주 토요일 일출 시간에 맞춰 단체 고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가리왕산 케이블카를 12월 3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월 3일 하루를 제외하고 추가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리왕산 케이블카 해맞이 운행은 지난달부터 매주 토요일에 사전 예약으로 실시됐는데 가을철 이용객이 하루 최대 3,000명을 넘었습니다. 강릉의 메타버스 체험관이 들어서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기간에 개방됩니다. 강원도는 강릉 녹색도시 체험센터에 메타버스 기술을 체험하는 기술관과 동계올림픽 종목을 체험하는 스포츠관 등 모두 1,500제곱미터 규모의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을 오는 27일 준공하고 청소년 올림픽 기간에 개방합니다. 메타버스 체험관은 오전에는 사전 예약제로 오후에는 자유관람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예약은 메타버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속초항에서 선박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바다에 빠졌지만 구조됐습니다. 오늘 오전 6시 40분쯤 속초시 속초항에서 2.4톤과 5.6톤 규모의 어선 2척이 부딪혀 2.4톤 어선의 선장 73살 A씨가 바다에 빠졌지만 충돌한 어선과 인근 어선이 구조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속초해경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추가 추락자와 해상 오염 등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